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별남입니다. 어떻게 지난번 영상은 다들 잘 보고 오셨나요? Apple juice? iPod New Generation. 미친 새끼. 상당히 병맛인데 저희도 하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할 거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 인스펙팅룸의 효자 컨텐츠죠. 일종의 메가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바로 롤러블 폰 스마트폰인데요. 지난번 올렸던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13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전달해드리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가 또 나와서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들의 형태가 상당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삼성, 모토로라, 그리고 화웨이 등등 정말 다양한 회사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이제 곧 출시하는 갤럭시 폴드 2, 그러니까 이제는 갤럭시 Z 폴드 2인데 이 폴드 2를 필두로 폴더블 폰에서 좀 더 확고한 포지션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디스플레이의 강자 LG에서는 몇 년 동안 스마트폰 업계에서 제법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LG에서는 몇 년 동안 계속된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차게 LG 벨벳도 출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다지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벨벳은 디자인은 정말 이뻤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다소 높게 측정된 게 좀 그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재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드디어 LG전자에서도 칼을 뽑아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이 LG 롤러블 폰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보니까 배댓이 상소문 에디션이더라고요. 진짜 댓글 센스 하나는 알아줘야겠네요. 아무튼 이 LG 롤러블 폰은 네덜란드의 IT 매체인 렛츠고 디지털이 제작한 렌더링 이미지가 공개가 되면서 정말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렌더링 이미지는 작년에 LG전자가 낸 특허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스마트폰의 양 측면을 당기면 디스플레이가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LG 롤러블 폰은 측면 디스플레이가 말린 상태로 들어가 있다가 사용자가 기기를 당기면 디스플레이가 펼쳐지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려있을 때는 일반 스마트폰과 같은 화면이지만 펼치게 되면 화면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뭐 거의 태블릿 사이즈까지 확장되는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이게 얼마만큼 확장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 필드 테스트 중인 제품은 이게 양측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만 이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만 말리는 기술이 적용된 건 작년 CES 2019에서 공개된 롤러블 TV 시그니처 올레드 R에서 적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TV를 사용할 때는 안쪽에 있던 디스플레이가 위로 올라오고 사용을 안 할 때는 디스플레이가 돌돌 말려서 아래쪽에 있는 스피커 안으로 들어가는 정말 완전히 미친 그런 제품인데요. 그런데 LG전자는 CES 2020에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아닌 위에서 내려오는 롤업 방식의 TV까지 선보였습니다. 정말 집에다가 바로 모시고 싶을 정도로 이쁜데 이 예상 가격이 정말 너무 황당하게 비쌉니다. 이 롤러블 TV는 올해 3분기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가격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 가격에 대한 의견은 정말 여러 가지로 분분한데 적게는 4천만 원, 많게는 1억 원까지 예상한다고 합니다. 정말 TV 가격이 웬만한 차 한 대 값보다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최신 소식에 따르면 이 LG의 롤러블 폰이 조금 더 변형된 형태로 출시할 거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롤러블 기능에 폴더블 기능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폼팩터를 가진 스마트폰 프로젝트의 코드명은 B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바로 LG전자의 권봉석 CEO의 봉을 따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택에서 이 시제품을 생산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시제품으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적어도 3번에서 4번 정도는 더 이루어져야 실제 제품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 신박한 제품은 LG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장치 특허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특허를 보면 스마트폰 본체 옆까지 화면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당기면 말려있던 디스플레이가 펴지면서 더 큰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펼쳐진 디스플레이를 살짝 안으로 접으면 약간 폴더블 폰처럼 접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약간 노트북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신박하죠? 어쨌든 이런 기존에 알려진 대로라면 이런 형태를 롤러블이라고도 볼 수 없고 그리고 폴더블이라고도 보기 힘든데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하이브리드 폰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런 특이한 하이브리드 형태이기 때문에 LG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LG 스마트폰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는 BOE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BOE가 들어가는 이유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이 각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LG전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이 BOE를 선택했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BOE도 기술력은 있지만 완제품 비율이 엄청나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BOE 패널을 사용하게 된다면 롤러블 폰은 상용화하는 데까지 조금 더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왕이면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네요. 출시는 원래 올해가 목표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내구성 확보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시는 아무래도 내년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롤러블 폰의 디스플레이 내구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폴더블 폰도 내구성이 일반 스마트폰에 비해 조금은 떨어지죠. 이 롤러블 폰의 경우도 내구성이 아마도 핵심 과제일 것 같아요. 롤러블 폰의 경우는 확 잡아당겼을 때 또 파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말려있는 동안에도 디스플레이가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올해 출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 이렇게 LG의 새로운 스마트폰인 롤러블 스마트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마도 LG는 삼성이 선점하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은 만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폴더블은 완전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혁신적인 폼팩터로 차별화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네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에 좀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확실히 또 소비자도 고르는 입장에서 다양하게 고를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LG 롤러블 폰의 성공으로 좀 죽어있는 LG 스마트폰에도 조금은 활력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하는 LG의 새로운 스마트폰, LG의 윙, 이게 일종의 가로 본능 폰인데 이것도 무척 기대가 되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이젠 해주실 거지?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